안녕하세요, 소연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소지섭. 2004년 방영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에서 엄청난 미사 페인을 만들어내면서 탑스타 반열에 올랐죠. 예능 프로 무한도전에서 소탈하고 매력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자를 잘하지 못한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연예인 걱정 아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지섭 씨 좋아합니다. 첫 번째 건물 논현동 259-12번지입니다. 2011년 29억 원에 매입해서 2018년 41억 7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강남구청역, 선정능력 둘 다 멀고 언주로 대로변에서 첫 번째 이면도 아니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다 채워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매입해서 신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샀을까 의문이 많이 드는 건물이었는데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건물 매입 당시 소지섭 씨가 논현동 245번지 동양 파라곤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 건물까지 걸어서 5분 거리, 심리적 안정감 면에서는 최고인데요. 그러나 건물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우리 동네니까, 익숙하고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다 라는 말이 투자 가치를 잘 안다는 말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많고 아파트 주 출입구와 역 사이에 건물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풍부한 입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아파트 담장이 가로막혀 있고 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가 띄엄띄엄 있으면 근생 건물이 활성화되거나 상권이 확장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된다고 해도 대로변부터 또는 역에서부터 차근차근 바뀌기 시작해서 한참 걸립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요? 첫째, 매입할 지역의 한계를 너무 좁게 정하지 마세요. 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의 좋은 매물들을 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모델링 신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임대 수익, 시세 차익만큼이나 개발 차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를 최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건축사를 만나면 됩니다. 셋째, 현재보다 향후 5년, 향후 10년 얼마나 많이 변화할 것인지 미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시세 차익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건물, 역삼동 720-7번지입니다. 투자 실패 사례로 많이 언급돼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293억 원에 매입해서 2019년 1년 2개월 만에 31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취득세금 약 13억 5천만 원, 대출이자 약 10억 원,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몇 억 정도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인데요.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또는 공실이 발생해서 실패한 사례일까요? 우선 대출, 293억 원에 매입하고 210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매가 대비 대출 비중이 72% 정도입니다. 새로운 매수인도 317억 원에 사면서 대출을 252억 원 받았습니다. 매매가 대비 약 80%입니다. 소지섭 씨가 매입할 때 대출받은 비중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대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공실이 많이 발생한 게 문제였을까요? 당시 소지섭 씨는 임차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 8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서 난감하다고 들었는데 8개월 동안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1, 2년 뒤에 맞은편 센터필드가 완공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지와 지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각보다는 임대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소지섭 씨가 보유하고 있을 때 광고판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임대에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자손손 좋은 입지는 매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공실이 났다고 바로 매각 결정을 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처 방법 첫 번째, 우선 매입할 때 리스백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해서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리스백은 전 소유자가 직영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건물 매각한 뒤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입 후에 당분간 큰 변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 2년 이상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해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리스백 조건도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 두 번째, 예상치 못한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매각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매각 결정을 이미 한 다음에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좋은 입지를 왜 파세요? 1, 2년 뒤면 확 오를 텐데 절대 팔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륜 있는 빌딩 전문가 다수와 미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어떤지,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은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은 다음에 본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에서 큰 결정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세 번째,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사안이면 친분이 있어도 작은 중개사 사무소에 전속을 맡길 일이 아니고 오피스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을 다 미팅하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 전문 회사나 팀에서는 각종 프랜차이즈 실무진 연락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임차인 구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입지 잘 샀고 레버리지 활용 잘 했습니다. 공실도 건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인재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직언을 해줄 수 있고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지섭 씨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